안녕하세요. 대전동물 메디컬센터 숲입니다. 고양이 심장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이 중 가장 대표적인 HCM, RCM, DCM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는 심장병이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대부분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응급한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시한폭탄과도 같은 고양이 심장병,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대부분 심장판막의 결함에 의해 심장병이 발생하는 반면 고양이는 심근의 결함에 의해 심장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CM은 유전적으로 심실의 근육이 두꺼워져 이완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심장병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 심장병이 HCM에 해당됩니다. HCM은 5살 이상의 모든 중형 고양이에게서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린 고양이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인쿤, 렉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에도 노르웨이숲, 스코티시 폴드, 페르시안, 코숏 등에서도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CM은 어떠한 이유로 심근 또는 심내막이 딱딱해지면서 심장이 잘 이완되지 못해 생기는 심장병입니다. 고양이 심장병 중 두 번째로 흔한 질병입니다. DCM은 심실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 심벽이 얇아져 심장이 잘 수축하지 못해 발생하는 심장병입니다. 타우린 결핍이 있는 고양이에게서 주로 발생하지만 주식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요즘의 반려묘들에게 타우린 결핍은 흔하지 않습니다.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심장병이 있어도 최대 70%까지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양이 심장병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는 한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호흡수 증가, 식욕부진, 활동성 감소, 호흡곤란, 개구호흡, 폐수종, 흉수가 나타날 수 있으며 기침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심장병의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다리마비입니다.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전이 심장에서 생성될 수 있는데 이 혈전이 심장을 나가 혈관을 막는 것을 혈전색전증이라고 합니다. 혈전색전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원위 대동맥 분지 부이며 이곳이 혈전에 의해 막히게 되면 뒷다리가 마비되어 다리를 아예 쓰지 못하거나 잘 쓰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 심장병은 심장 초음파 검사와 NT-프로BNP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심장병의 경우 청진 시 뚜렷한 심자붐이 확인되어 청진만으로도 심장병을 의심할 수 있지만 고양이 심장병은 청진으로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중증 이전에는 심장의 크기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심장병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심장병이 있는 고양이의 폐수종 유무나 일부 심장병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근의 두께와 형태, 심방의 크기, 혈액순환 장애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심장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NT-프로BNP는 심장의 심실 근육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혈중 농도와 심부전의 정도가 비례하여 혈액 속 NT-프로BNP 농도를 통해 심부전의 진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HCM은 진행 정도에 따라 심장약 복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기에는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항혈전제가 처방되고 필요에 따라 여러 내과적 치료가 병행됩니다. 중증의 심장병에서는 항혈전제뿐만 아니라 수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라 이뇨제나 베타블로커 등과 같이 부족한 심장의 기능을 보완해줄 치료가 병행됩니다. 이때 복용하는 약은 심장병을 낫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현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을 통해 심장병이 확진되었다면 심장약은 반드시 꾸준히 투약해야 합니다. RCM은 HCM과 유사하게 접근되지만 예후는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DCM은 발병 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며칠의 수명 연장 효과만 있을 뿐 치료에 대한 기대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장병으로 진단된 아이의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장약 복용이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3에서 5년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수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심장병을 치료해서 다 나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고양이는 HCM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심근이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HCM과 비슷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일시적 심근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 비대해졌던 심근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HCM, RCM으로 확진된 고양이는 치료가 아닌 관리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심부전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고양이 심장병은 중증의 심부전이 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심장병이 중증으로 진행되었거나 응급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증상은 전조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 보조제, 어떤 것이 좋은가요? 코엔자임 Q10, L카르티닌, 타우린, 비타민C, 비타민 E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약을 먹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데 그래도 약을 먹여야 할까요? 미국에서 고양이 안락사가 시행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약을 못 먹여서입니다. 그만큼 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못했을 때 고양이가 받는 신체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큽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약은 먹이셔야 합니다. 또 주치의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투약 횟수를 조정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려주세요. 당연히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고양이 뒷다리가 마비되어 병원을 찾게 되었다면 다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주무르면 오히려 고양이가 더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폐수종으로 인해 개구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었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산소캔 등이 이동 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